세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로 잡아왔는데요.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진 계기였습니다. 오피스텔 감금 논란 사건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이요.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 교수님, 이 사건이 좀 시간이 된 사건이라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벌써 이제 한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그 당시가 2012년 12월 11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국정원 심의전단 소속이었던 바로 이 김모 씨 여성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 이제 아마 그 당시 야당이었죠. 민주통합당에다가 알렸고, 그래서 이제 일부 그 국회의원들이 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급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의원과 김모라고 하는 그 직원하고 대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의원들이 경찰들과 함께 이제 가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이를 거부를 하고 문을 갖다가 완전히 잠금으로써 그 당시에 이제 그 셀프 감금 논란이 있었던 그런 사건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관련 재판들이 꽤 많이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금 논란 당시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김 씨가 국정원 댓글 활동 관여 혐의로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이 2013년 6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김 씨를 바깥에서 둘러쌌던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불법 감금과 연관돼 가지고 당시에 그 이종걸 의원 등이 이제 약식 기소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재판이 회부가 됐는데, 그 결과가 지난해 8월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법 감금 혐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법정 판결이 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희가 다루는 사건은 저희가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린 대로 오피스텔 감금 논란의 그 해당 국정원 여직원 김 씨를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 결론이 무죄라면서요? 네, 2017년부터 이제 관련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의 시각은 바로 이 김 씨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재판에서 이슈와 논지라고 하는 그런 문건으로 인해 가지고 김 씨가 하달된 어떤 그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와 무관하게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의해서 자기는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취지로 정언했다는 것이 바로 이 위증 혐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당시 재판 과정에서 매일 이슈 논지를 전달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고 위증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위증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선고에서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 고의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로 봤을 때 위증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고의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요. 수사 당시에는 본인은 이런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좀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다가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는 사실 그런 평가를 받는 댓글이나 게시글 등을 작성을 했다. 그리고 윗선에서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냐,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된 것인데요. 근데 이 재판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이슈와 논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거 개입 관련한 지시 하달의 경우 바로 윗선에서의 구두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 씨의 경우 바로 윗선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지만 이게 조직적으로 어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다. 일단 김 씨는 말단 직원이다. 그리고
증언에 나와서는 자신이 선거 개입 관련한 게시글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직적인 개입에 대해서만 위증을 할 고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 두 가지 이유가 중점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그 같은 부서의 6급 파트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슈와 논지라는 어떤 그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이 관련 사건에서 위증을 했음에도 기소가 안 됐다면서요.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선고 결과에서 지금 형평성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네네. 지금 김모 씨의 경우 6급 말단 직원이고요. 그 밖에 이제 이 씨와 황 씨의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와 논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소가 되지 않았고 김모 씨의 경우에만 지금 기소가 되어서 이렇게 재판이 이어져 온 것인데요. 아무래도 김 씨의 경우 약간의 상징성은 있는 인물입니다. 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처음으로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셀프 감금 그리고 그 밖의 사건들이 굉장히 이어져 왔던 직원이었던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행동, 오히려 더 위증의 정도는 저 사람들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만 기소가 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취지의 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간 동호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정리 차원을 제가 이 부분도 여쭙고 저희가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 당시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기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남재준 전 원장이나 파견 검사 등은 위증 교사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봤다고도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위증을 교사를 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위증을 했는지를 조금 분리를 해서 보아야 됩니다. 당시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경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위증을 하라라고 교사를 했던 혐의는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론 그 밖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아서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김 씨의 경우에는 실제로 위증을 했는지 여부는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아서 실제로 위증을 했는지 자신의 기억에 반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선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위증 혐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교 교수, 김영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